신서에 나와 있는 정약용이 최악의 폐륜 사건으로 꼽는 사건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내가 명탐정이 됐다는 생각으로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네. 우리가 좋았어. 오케이. 이런 거 재밌다. 자, 맞힐 거야. 이 사건은 정조 때 일어난 사건으로 양반집인 명문가 조씨 일가의 며느리 박여인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평산의 양반집 명문가로 시집간 며느리가 결혼 후 3달 만에 18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씨는 며느리인 박여인이 목을 매 자살한 것 자체가 집안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관할 신고도 하지 않고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여인의 친정아버지 박장혁은 박여인의 죽음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박여인의 남편 조광선,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 그리고 남편 조광선의 사촌인 조광진,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실제 박여인 사건에 대한 진술인데요. 친정아버지 박장혁은 시어머니 최 씨가 평소 행실이 방탕하고 외간 남자를 자주 집으로 들이곤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며느리 박여인에게 여러 번 들키게 되고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딸 박여인을 살해했다고 이렇게 친정아버지가 주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박장혁에 의해 살인범으로 지목된 시어머니 최 씨의 증언인데요. 평소에 아주 소심하던 며느리가 시집살이로 인해 자신에게 꾸중을 여러 번 듣게 되고 서러운 마음에 며느리 스스로가 목을 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며느리의 아버지인 사돈 박장혁이 아들을 협박하고 며느리가 타살이라는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심지어 고발까지 했어요. 자, 3번째 살펴본 인물은 박여인을 잃은 남편 조광선입니다. 자, 그는 장인 박장혁이 강요해서 사건을 확대하지 않을 조건으로 타살에 관한 진술서를 썼다고 남편이 진술했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은 상을 당하고 상중에 있었던 동네 사람 이차망인데요. 그는 시어머니 최 씨 부인과 간통을 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그는 자신이 아닌 조 씨 집안의 친척 조광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안에서는 모두 자살로 판명되고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듯 했는데요.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정조가 행차하는 길목에서 박여인의 친정오빠 박용애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정조는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석연치 않다며 재수사하라고 명을 내리죠. 재수사를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타살이라면 범인이 누굴까요? 에이, 자살이죠. 타살은 맞는 거 같네, 그러면. 자, 근데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 증거라기보다는 정황 증거에 대한 내용들이라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이 죽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합리적이다.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시어머니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남편은 와이프가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목매서 자살했다? 이 남편의 미래에 결코 좋을 일이 없어요, 이거는. 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했어야만 하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 엄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간혹 이 마마보이가 극상으로 달아난 애들을 보면 아들을 너 조종한다. 엄마가 잘 돼야 네가 네. 잘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놨을 가능성이 아니면, 있지 네.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아들이 했는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대신 뒤집어 쓰는? 우리 나태주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단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 뭐 정확한 증거라던가 검사? 그런 게 있나요? 아, 검시로 밝혀진 거? 네, 검시.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자, 한석주 씨가 네. 단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단서가 3개예요, 전부. 예. 네. 첫 번째 단서 1. 박여인 목 안쪽에 칼로 베인 상처가 3군데가 나 있었다. 자, 단서 2. 손에 칼자국이 전혀 없었고 깨끗했으며 손의 모양은 오므리지 않고 밖으로 쭉 핀 상태다. 단서 3. 그 결과 초검 때는 목맨 자국이 있었으나
복검 때는 목맨 자국은 발견할 수 없었고 목에 상처만 두드러졌다. 일단 다살이네요. 그럼 네. 남편이 죽인 거네. 오케이, 남편 봐.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목 매서 죽은 게 아니에요. 깜짝깜짝 목을 놀랐어요. 매서 죽으면 손이 굽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손이 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사인이 목을 맨 거가 아니라는 뜻이죠. 딴 데서 죽이고 걷다 걸어놓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과연 범인을 정해주세요. 아, 근데 범인이 전 누구예요? 남편 할래요. 사살은 남편입니다. 저도 남편 할래요.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님은 조창진입니다. 에? 오, 그러네요. 의외로 가기. 제일 가까운 정답을 맞추신 분이 한석준 아나운서입니다. 실제로 죽인 사람은 시어머니 최아지입니다. 나 이럴 줄 알았어. 네. 진짜 시어머니가 죽였다고? 시어머니가 죽였어요. 나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간통남이 죽였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시어머니와 모든 건 되게 간통남의 심플해. 합작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가까운 거죠. 아, 나 네. 시어머니 하려고 내가 했는데, 나쁜 놈 진짜. 마음은 진짜 잘한다니까? 공범이, 그러니까요. 저 나쁜 놈들 마음은 진짜 잘 알아. 경찰하셨어야 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 씨와 불륜관계였던 사람이 바로 그 조광진이었던 겁니다. 와, 어떻게 그걸 어떻게 맞췄지? 아니, 이건 뭐예요? 그냥 신나서 한 거야. 아니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도 충격이거든요. 네. 근데 조선 시대에 일어났던 이게 웬 말이죠, 이게? 아, 그렇죠. 당시에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진짜 뭐 사랑과 전쟁보다 더 심한 불륜 사건이며 거기다가 또 범죄 사건인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수사관은 어떤 그런 증거로 범인을 네. 지목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 박여인이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검시 과정에서 목맨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이 무언록에 아까 보여드렸던 무언록에 쓰여진 대로 과학적으로 2번이나 검시를 해봤는데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과학적이거든요. 우리 한석준 씨가 읽어주세요. 먼저 물로 목을 적신 후 파의 밑동을 짓지어 살짝 데친 후 의심스러운 부위에 바르고 그 위에 초를 적신 종이를 덮어 한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종이와 파의 밑동을 벗겨낸 후 목을 살폈으나 목맨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목맨 흔적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 종이로 시체를 덮고 술찌개미를 바른 뒤에 초주를 뿌리고 한참 후에 그것을 걷어내고 목을 조사했지만 이 또한 목맨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네. 아니 이 파의 밑동을 짓지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 목맨 자국이 그 성분이 다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나요? 네. 색깔이? 목맨 자국을 알아보는 방법에 무언록에다 쓰여 있는 내용이었어요. 와 이런 게 있구나. 그 성분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멍이 들거나 이렇게 압박이 있었던 걸 알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무언록에 의하면 목구멍 아래에 다친 칼자국이 3개가 있었다고 했죠. 네.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내가 칼자국 한번 팍 쳤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 찌르고 나서 어떨까요? 겁나 아프죠? 두번못 찔러요. 아야 처음에는 찔렀지만 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강도로 똑같이 찌를 수 없어요. 그쵸. 이 무언록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친 뒤에는 다시 베지 못한다. 그렇겠다. 그런 조항을 근거로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18인 며느리가 자기 여기 3번 목을 이렇게 3번 찌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그래요, 그렇죠. 마치 현대 사건 수사를 보는 것처럼 진짜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했네요. 네.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박여인 사건은요, 조선시대 이제 과학수사가 허술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정약용도 이 사건을 흠음신서에 기록해서 관리들이 본받게 한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라. 일단 제가 아까 너무 의심을 많이 해가지고 아, 일단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네네네. 조선시대에 네네네. 수사력을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 네.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석고대죄를. 네네.